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빨간 날 휴무일이라서 우리 그 학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좀 이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대부분은 치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학업에 열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을 거고, 물론 공부하시다가 좀 버거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더 힘을 내서 좀 이 수업에 집중해서 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저 역시 옛날에, 어, 뭐 최근까지도 뭐 그렇지만 저 역시 뭐 이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늘 공부를 하고 늘 연구를 하면서 또 동시에 제 일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규경 야독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뭔가 이제 결과를 바라봤었을 때는 참 뿌듯한 결과치들을 이제 냈었을 때 참 보람이 차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 구조차가 끝나고 이제 점점 3학년이 되시고 졸업 시즌이 다가가실수록 더 스스로에게 좀 프라이드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이제 국가고시 합격을 하셔서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뿌듯하실 거고 또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객관적인 면허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취업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취업 면허증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바람은요, 개인적인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항상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항상 이제 좀 도전적인 삶을 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좀 갖고 나가는 그런 멋진 사회인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너무 너무 더 좀 보람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서술되는 말들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어서 일단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엘라스틱을 볼 건데요. 이 엘라스틱은 고무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뭐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엘라스틱은요, 와이어 이외에 중요한 교정력을 고무줄로 이제 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상하 간의 힘을 가할 때 그때 이 고무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악내 고무, 악간 고무, 악외 고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고무줄이 걸려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무줄 이제 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 고무줄, 파워 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워 체인은 합성 고무로 탄성이 좋고 구강 내에서 변질되지 않는 재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파워 체인도 우리 일반 고무줄의 종류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숫자가 뭐 4칸을 사용할 거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을
여기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엘라스틱 스레드라는 이 고무실이 있습니다. 이 고무실 같은 경우는요, 방수 가공을 한 고무실로 교정력을 얻을 수 있고요. 투명한 고무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엘라스틱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치간 이개 장치라고도 하고요. 주로 여기에 이렇게 밴드를, 고무줄을 장착을 할 때, 우리 밴드 장착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링은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 와이어를 체인지하고 나서 이 오링으로 이 고무 같은 걸로 이 와이어를 싹 감싸면서 이 와이어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찰 와이어, 리게이터 와이어 대신에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딩 재료 보겠습니다. 이 본딩 재료는요, 과거에는 브라켓, 튜브 등 이제 그 밴드에 납작해서 치아에 고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각종 레진 접착제로 직접 치아에 접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중화평이 있고 광중화평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가중화평이란 거는 스스로 재료가 굳는다라고 해서 자가중화평이라고 하고, 광중화평이라는 거는 스스로 굳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라이트 큐어링 있죠? 큐어링. 이 블루라이트 큐어링으로 이제 그 광조사기를 쏴야지만 얘네들이 좀 완벽하게 굳는 그런 레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랙터 볼게요. 이 리트랙터는요, 주로 브라켓 접착 시나 구내 사진 촬영할 때 주로 입술이라든지 볼 같은 거를 젖힐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리트랙터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항상 그 팁이 뭐냐면 여기 그 환자 구강내에 딱 붙이는 요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물로 한번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환자 입안에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의 임상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견인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환자한테 적용을 했었을 텐데, 그 적용을 할 텐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리트랙터로 구강을 이렇게 리트랙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후카입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얘는 지금 하악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으로 3번에 포커스를 둬서 얘네들을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상악 같은 경우에도 3번을 기준으로 해서 리트랙터를 이렇게 올리면은 훨씬 더 그 보조가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를 보시면 이 버니어 캘리퍼는 주로 모형 분석할 때 우리가 뭔가 숫자를 좀 계측을 할 때 그때 숫자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치아 같은 이 폭경 또는 뭐 그 이런 폭경들을 이 길이를 좀 잴 때 사용하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딩과 솔딩이 있는데요. 솔더링. 자, 이 납착은요, 금속 표면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브라켓을 밴드에 부착할 때 사용을 하고요. 합착은요, 솔더, 금속의 융해에 의해서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왁스를 보시면 릴리프 왁스는요 아치 와이어 끝부분에 주로 이제 뭐 협점막에 좀 찔리거나 그럴 때 와이어 끝부분에 이제 그 약간 붙여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붙일 와이어를 건조시킨 후에 왁스를 조금 떼어내서 임시방편으로 딱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홀딩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브라켓을 커팅을 했어요.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환자가 계속 불편한 거 있냐 했을 때 여기가 뭔가 찔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 릴리프 왁스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찔리는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와이어를 구부리기 위한 기구, 플라이어 종류들을 볼 건데요. 이 와이어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와이어를 이제 굴곡하거나 적합할 때 좀 다양한 플라이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국가고시에 정말 잘 나와요. 우리 이 교정에서는 기구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교정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0플라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이 0플라이어는 선단 한쪽이 3단계 원추형이고요. 다른 한쪽이 각추형으로 와이어를 잡기 쉽게 고랑이 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상교정 장치의 클라스프 순측선과 설측 호선 장치의 주선 등을 비교적 굵은 와이어나 또는 가느다란 와이어를 구부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림과 같이 보시는 게 지금 0플라이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한 면은 지금 그 3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서 생겨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가 이제 0플라이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드 루프 밴딩 플라이어 보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선단 한쪽은 3단계 원통형이고 다른 원통형의 선단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목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엣지 와이즈 장치에서 사용하는 각형 와이어, 네모난 와이어를 이제 구부릴 때 사용하는 거. 그게 트위드 루프 밴딩 플라이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똑같이 0플라이어처럼 3단계 원추형 모양으로 하나는 되어 있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반대편은 오목하게 파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트위드 루프 밴딩 플라이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드 아치 밴딩 플라이어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두께가 2mm의 판상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고정식 장치에 사용하는 각형 와이어를 치열궁 형태에 맞게 좀 굴곡을 주거나 조작할 때 우리가 트위드 아치 밴딩 플라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드 아치 밴딩 플라이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구외에서 우리가 와이어를 좀 구부릴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버드빅 플라이어 보겠습니다. 이 버드빅 플라이어는요. 한쪽이 원추형, 다른 한쪽은 각추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버드빅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용도는 주로 원형이나 각형의 와이어를 구부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드빅 플라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구부릴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와이어 플라이어를 보겠습니다. 라이트 와이어 플라이어의 선단은요. 버드빅 플라이어하고는 좀 동일한데 좀 더 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하나는 이렇게 잡기 쉽도록 고랑이 패여 있는 것도 있고요. 용도는 더 가는 원형의 와이어를 구부릴 때 사용을 하는 게 버드빅 플라이어입니다. 버드빅 플라이어가 아니라 라이트 와이어 플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 와이어 플라이어는. 자, 그 다음에 3조 플라이어 보겠습니다. 이 3조 플라이어는요. 한쪽은 둘로 나뉘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의 선단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클래스프 제작이나 조절할 때 이 3조 플라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3조 플라이어고요. 그리고 신치백 플라이어는 주로 이제 그 임상에서는 신치라고 짧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치과 교정과에 가시거나 뭐 교정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뭐 신치 주세요 하면은 이 신치 플라이어는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치 플라이어는 자, 그 선단 모양인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신치백 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주로 아치 와이어가 이제 그 빠지거나 볼에 찔리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 끝부분을 이제 치은 방향으로
치은 방향으로 구부리는 게 신치 플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하고 얘가 이제 마지막 대붙입니다. 한 7번이라고 했었을 때 와이어가 계속 찔리면은 이 환자가 이 볼에 찔리면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츠백 플라이어를 활용을 해서 얘네를 이렇게 치은 쪽으로, 얘네가 이제 하악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치은 쪽으로 살짝 구부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은 쪽으로 구부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치면 방향으로 우리가 위에서 봤었을 때 약간 기역자로 여기가 이제 치면 사이드이고 여기가 이제 얘가 브라켓이라고 하고 얘를 와이어를 연결시켰다고 했었을 때 이 와이어를 이 치면 방향으로 구부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요, 그 신치백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말단을 이제 그 볼에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어 말단을 좀 구부려주는 거, 그때 사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 있었을 때는 이 신치백 플라이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막 환자 막 끝부분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의 제 얼굴이 제 머리가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현장 임상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 스킬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우리 다음 실습 시간에 또는 우리가 뭔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그런 재료들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은 좀 이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이어 잡기와 이제 결차를 사용하는 기구들을 보면요. 자, 고정식 장치의 아치 와이어를 치아에 고정시킨 브라켓에 결차하거나 아니면은 치간 이개용 황동선을 잡기 위해서 또는 가느다란 와이어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플라이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우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이 하우 플라이어는요. 선단의 양쪽 끝부분 면이 좀 다양한 형태의 것으로 시판되고 있고요. 주로 그 와이어를 잡거나 아니면 치간 이게 결찰할 때 우리가 이 하우 플라이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입이 있고 커브 타입이 있는데요. 이 커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우 플라이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꺾여 있다라고 해서 옆으로 봤을 때요. 이 꺾여 있다 해가지고 이게 하우 플라이어지만 커브드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옆으로 봤었을 때 말 그대로 일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이 하우 플라이어의 종류는요. 얘는 지금 커브드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하우 플라이어로 이 와이어들을 잡아서 뭔가 이동시킬 때 그때 하우 플라이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웨인갓 유틸리티 플라이어는요, 하우 플라이어의 구조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선단이 가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하우 플라이어랑 비슷한데, 이제 보다 작은, 이렇게 가느다란 와이어를 조작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구강 내에 적합시키거나 뺄 때 그 플라이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인갓 유틸리티 플라이어를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튜 플라이어 보겠습니다. 이 매튜 플라이어의 선단은요, 니들 홀더하고 비슷한 모양 갖고 있는데요. 용도는 와이어를 브라켓에 결찰할 때 결찰 와이어를 잡아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매튜 플라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매튜 플라이어로 이제 그 리게이처 와이어를 감쌀 때, 조작을 할 때 주로 이 매튜 플라이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임 플라이어를 보면은 리게이처 타임 플라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선단은 가늘고 길게 되어 있고 결찰 와이어가 지나가도록 고랑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 내에 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주로 용도는 교정 장치랑 와이어 결차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플라이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적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가결찰 오프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프너는요, 자가결찰 장치 브라켓의 캡이나 클립을 열고 닫을 때 주로 이 오프너를 사용을 하고요. 이 오프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훅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제조사마다 이게 그 오프너의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이 자가결찰의 그 열고 닫고의 포인트는요. 하악일 때는 이 자가결찰 브라켓을 위로 올려줘요. 위로 올려줘서 얘네들을 아니다. 위로 올려줘서 얘네들을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이 닫아준다는 의미가 자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버튼 같은 게 있는데 하악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자가 결찰이니까 와이어 체인지 할 때 와이어를 이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뺄 때는 얘네들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브라켓을 벌려야 되는데 이 브라켓의 이 훅 부분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와이어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와이어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악은요. 상악은 와이어를 이렇게 올려줘야지. 상악은 와이어를 올려줘야지. 와이어란다. 이 버튼을 올려줘야지 이 와이어를 이제 뺄 수가 있어요. 공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와이어를 딱 넣었을 때는 다시 닫아야 되죠. 그럴 때는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게 이제 자가결찰 브라켓 타입인데 그거를 조작을 할 때는 이 오프너를 이용을 해서 방향 조절을 해서 한다. 교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커터 보겠습니다. 이 와이어 커터는요, 교정 치료나 가철성 교정 장치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와이어를 절단하는 플라이어입니다. 와이어의 종류와 구외 등의 사용 부위와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요. 와이어 커터라고도 하는데요. 와이어를 자를 수 있게 양쪽 모두 블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굵은 교정 와이어를 자를 때 우리가 와이어 커터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와이어 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와이어 커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하드와이어 커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와이어를 자를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들이 다 블레이드로 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와이어를 주로 이런 식으로 자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핀 커터 또는 리게이처 커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결찰 커터라는 거는요. 하드 와이어 커터의 선단이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핀 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얇고 좀 가느다란 그런 와이어를 자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핀 커터, 핀 앤 리게이처 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리게이처 와이어들을 잘라낼 때 그때 이 핀 커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엔드 커터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엔드 커터는요, 절단부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주로 와이어가 우리가 자를 때 와이어가 이게 바깥으로 탕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와이어를 잘라낼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디지털 엔드 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최후방 구치부에 있는 와이어를 자를 때 그때 디지털 엔드 커터를 사용을 합니다. 요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퍼레이팅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요.
주로 밴드 장착을 하거나 철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퍼레이팅 플라이어의 선단은 치간 이개용 고무링을 끼우기 쉽게 약간 길면서도 둥근 볼 모양을 하고 있고요. 구치부 위에 밴드를 하기 위해서 치간 이개를 위한 치안 인접면에 고무링을 삽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팅 플라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치아 사이를 좀 벌릴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다음에 그 오프라인 수업 때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수업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 퇴근하시고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